어쨌든 당근 선생님은 성과가 났잖아요. 돈 벌고 싶으면 돈 벌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 경매로 시작을 했는데 천닥차를 공매로 받고 그 다음에 또 몇 번 받았는데 다 공매로 사실 받았어요. 10만 원도 저축 못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건물 2개가 하나는 모텔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또 모텔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슬프고 답답할 수도 있고 좀 까마득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실 예정이야. 아니면 지금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거나 우선은 본인이 한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 자기 검열을 엄청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좋은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좋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필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한 선택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엄청 자기 검열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경험으로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과정이랑 결과만 있어요. 자기 검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고통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한 선택인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본인을 판단해 보세요. 근데 너무 사소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문제로 판단한다면 그게 그냥 여러분들의 그릇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을 확장시켜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문제를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해지셔서 25년 내년에는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수강생님 발표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인데 벌써 건물 2채 주인이 되신 한다님의 1년 동안 열심히 살았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5살인 평범한 직장인 한다입니다. 당근 자판기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는 평범하게 그냥 직장만 다니는 거, 월급 받는 것만 알고 그냥 직장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몸을 갈아가면서 일했거든요. 그러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잠깐 쉴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직장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거마저도 못하게 되면은 이제 뭐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당근 자판기 선생이 가계부를 알게 됐거든요. 제가 그때 뭐 아파트 투자를 갑자기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가계부 정도는 내가 쓸 수 있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강의가 돈을 어떻게 절약하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제 회사의 노예를 탈출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깨닫고 좀 많이 바뀐 계기가 됐어요. 뒤통수를 탁 맞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때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생각을 좀 바꿔서 해봐야겠다 해서 1년 동안 엄청 집중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가계부 쓰는 거는 이제 총알을 모으는 거고 그 총알 모아서 이제 총을 쏘는 거를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계부 챌린지 들으면서 경매 공부도 같이 했어요. 총알 쏘는 걸 배워야지 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그걸 배워가지고 아파트 단타도 한번 하면서 1,400만 원 정도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다가구도 이제 낙찰을 받아서 그걸 호스텔로 변경을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제 그거를 작년이랑 올해 이제 성과를 냈고 최근에 12월 달에 모텔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에 그걸 수리해서 순수익 2,000 정도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끝이 아니고 선생님이 하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 빨리 저 따라가야 되니까 이걸 해놓고도 다음에 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말리는 거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 처음에 이런 거 한다 저런 거 할 때 주변에 엄청 말렸었는데 저희 남편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도 엄청 말리셨거든요. 제가 대구 출신인데 엄청 보수적이고 집 사면 망한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 말대로 됐으면 부모님이 엄청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 남편 엄청 잘 살아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다 평범하게 사시고 어쨌든 당근 선생님은 성과가 났잖아요. 돈 벌고 싶으면 돈 벌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 선생님 총을 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목표를 정하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진짜 완전 포커싱 해서 하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성과가 났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남편분을 만났잖아요. 진짜 네, 부정적이시더라고요. 부정의 아이콘입니다. 그게 약간 습관성인데 제가 진짜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너무 심할 때는 아 좀 입 좀 다물고 있어 줄래? 나한테 부정적인 그걸 좀 주지 말아 줄래?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근데 일단 어쨌든 계속 해왔고 성과가 나니까 옆에서 바뀌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자고 하면. 네, 우리 한다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공매 왕자님 발표를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사자라고 하고요. 비공식으로는 뭐 공매 왕자, 황제, 명의 거지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미리 발표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 사실 감이 안 되거든요. 발표할 감이. 앞에도 건물주고 제 뒤에 분도 건물주고 저는 이제 건물주는 되긴 할 건데요. 지금 첫 번째 목표는 내년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30위 안에 꼭 들 거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 경매로 시작을 했는데 하는 일이 태권도 관장을 하고 있어요. 체육관을 하고 있어서 이제 오전에 가서 경매 입찰을 하고 오후에 수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만 클릭 몇 번만 하면 되는 공매를 알게 됐고 그래서 공매에 대해서 계속 공부도 더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입찰을 해서 우연치 않게 또 천닥차를 공매로 받고 그 다음에 또 몇 번 받았는데 다 공매로 사실 받았어요. 옆에 계신 분이 네, 이분이 저희 명의 해주신 매형분이십니다. 처음에는 명의를 이제 빌리는 걸로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하시다 보니까 매형님도 하시고 싶어서 같이 하시게 되셨고 사실은 제 명의로 안 되니까 여러 명 찾았거든요. 사실은 제 후배들도 찾고 다 찾았는데 결국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매형한테 부탁드려서 매형도 관심이 가져져서 해하게 됐고 집을 팔게 된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시드가 이제 없다 보니까 어차피 뭐 집이라는 건 나중에 또 경매나 공매로 받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냥 팔아서 시드 만들어서 그 돈으로 다가구 하든지 모텔 하든지 이렇게 투자를 하자. 그래서 집사람이랑 다 상의해서 얼마 전에 이제 제 명의를 이제 갖게 됐습니다. 다시. 막내가 우리 집 망한 거냐고. 아, 네, 맞아요. 망한 게 아니고 그냥 잠깐 좀 힘든 건데 나중에 좀 더 좋은 데로 갈 거다. 아빠 믿고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경매할 때 명의가 없어요. 이 얘기 이제 진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금이 없어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가족 통해가지고 투자하고 가능성 보고 집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사모님은 외도민 또 세팅하셔가지고 외도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타와 외도민까지 다 됐으니까 다가구 낙찰 받아서 얼른 세팅하셔서 현금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서 원래 잘하시는 공매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시드 키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먼저 단자 선생님 알게 돼서 그래서 저한테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해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외도민을 제재 수강해가지고 드디어 이번에 외도민 2개랑 장기 임대랑 그래서 3개 지금 세팅 중에 있어요. 지금도 세팅하다가 왔는데 저희 남편이랑 저랑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졸려, 추워, 배고파 그 소리 이 겨울에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춥고 배고프고 그럴 수 있지만 25년부터는 정말 따뜻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제 남편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애쓰고 있어서 고맙고 너무 자랑스럽고 지금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잘 할 수밖에 없다고 잘 될 수밖에 없다고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만 하세요? 경매 단타? 힘드네요. 쉽지 않죠. 좀 떨리긴 하지만 그 처남댐에 1월달에 첫 밀모스 강의 듣게 됐고 이번에 같이 일하고 또 같이 울산 내려가서 인테리어 같이 꾸미고 할 때 좀 더 많이 좀 더 친해지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아직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공매왕제의 기운을 받아서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하나는 힘주고 하나는 좀 힘을 약한 빼자. 근데 그게 일어나고 말습니다. 그래서 2개 다 근데 됐어요? 그게 아니고 2개는 힘주고 하나는 힘을 뺐는데 3개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씩 팔면 되죠. 뭐 1년 내내. 그래서 뭐 지금 1월에 잔금 납부하고 이제 그거 인테리어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덕분에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잘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저희 파파님. 혹시 제가 얘기하다가 울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박수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평상복이 이거였습니다. 정장을 17년째 입고 다녔던 남자가 요즘은 거의 구멍난 추리닝을 입고 다니는 게 일상인데 옷이 너무 불편하네요. 혹시 지방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많아요. 네. 울산, 제주도, 부산. 사람은 지방에서 살면 안 됩니다. 서울로 오셔야 되고 제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대구로 내려가서 밥과 반찬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같이 도시락을 지금도 먹고 있는데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밥을 먹다가 이런 곳에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하고 저는 뭐 같이 스터디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경매는 솔직히 세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떨어져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당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 사람은 곧 가겠다 집에 저보고 하셨던 얘기거든요. 딱이 받쳐서 끝까지 했었는데
했는데, 그리고 외도민 할 때도 저는 제 기수에 오픈을 못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한다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수차례 응급실에 실려가고 저도 근육 파열이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지금도 사실 좀 안 좋은데 그럴 때도 한 번도 포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래 됐던 것 같고요. 최근에도 당장이 뭐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파파님 정말 적금 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총각 때도 10만 원도 적금 내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10만 원도 저축 못했던 사람이 지금은 사실 제가 없어도 대구에서는 외도민이 잘 돌아갑니다. 저는 원래 외도민으로만 2,500을 매출 찍고 올라가라 그랬는데 좀 빨리 올라와서 최소한 1,500을 찍고 있고, 지금은 이제 건물 2개가 하나는 모텔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또 모텔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을 때 내년에 추석 때 간평문 받아도 최소한 60억 이상이 2개 되지 않을까 합쳐서 그런 희망은 아니고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에 저는 목표가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억 자산가가 되어서 당근크루 1호가 되고 싶다는 거 있고, 두 번째는 건물 4채 사는 겁니다. 서울에 2개, 지방에 2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월에 3억을 벌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오늘 경품을 내긴 냈는데 내년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경품 외에 후원금을 좀 내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나는 형수님이 거부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오늘 하나 얘기를 하자면, 서울에 올라와서 싱글 침대에서 쉬는 때보다 더 뜨겁게 붙어서 자고 있는데 팔을 절대 펼 수가 없습니다. 세로로 누워서 같이 자야 되고, 최근에는 밑에 까는 걸 제가 하나 샀어요. 그래서 밑에서 자고 있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꼭 성공해서 잘 되게 해주겠다 그랬을 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괜찮다. 이거 우리 건물이잖아. 이 얘기를 했었어요. 내일부터 다시 오픈을 할 건데 잘 될 거라고 보고 내년에도 4가지 목표를 발표하면서 이 자리에서 거금을 후원하는 그 수간을 기억하시는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